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막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좁쌀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나중에 병원에서 큰 돈 쓸 일이 없다. 잘해주고, 시켜주고, 그게 끝이에요. 심플하네요. 원장님, 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저 너무 슬퍼요. 왜요? 인트로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네. 지금 좁쌀 여드름이 올라올 것만. 올라올 것만 같아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올라올 것만 같은 그 좁쌀 여드름 네. 왜 생기는지 또 해결 어떻게 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네, 갑시다. 원장님, 오늘 주제는 좁쌀 여드름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좁쌀 여드름도 관련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니요. 진짜요? 좁쌀 여드름은 병원에서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좁쌀 여드름이 발전해가지고 빨갛게 되는 그런 염증성 여드름이나 뭐 화농성 여드름 이런 거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좁쌀 여드름은 되게 위험하고 심각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되는 분들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병원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좁쌀 여드름이 나중에 이제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케어를 해줘야 나중에 병원에서 큰 돈 쓸 일이 없다. 좁쌀 여드름은요, 옛날에 블랙헤드 영상을 보시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랙헤드는 피지가 공기랑 노출이 돼서 산화가 돼서 검게 되는, 피지가 좀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화이트헤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이제 군락 같은 콜로니를 형성하는 거를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요. 화이트헤드들의 집합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뭐냐? 화이트헤드는 아직 공기랑 노출이 안 돼서 색깔이 변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런 화이트헤드들은 피지가 결국은 막혀 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얘네들이 세균에 감염은 되지는 않아서 염증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씨앗 같은 애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에 더러운 손이나 혹은 외부에 이제 먼지라든지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됐을 때 노란 농을 형성을 하는 백혈 시체라 그랬죠. 백혈구랑 세균이랑 막 싸우게 되면은 이제 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좁쌀 여드름인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평평사마귀도 있고 비립종? 뭐 이런 비립종도 거. 있고. 뭐 피지샘종 있고 되게 많아요. 엄청. 어떻게 구분하면 저는 딱 보면 알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도 뭐가 좁쌀 여드름인지를 알아야 적용을 할 텐데 되게 조금 구분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없을까요? 되게 쉬워요. 흔히 요런 이제 밝은 빛을 보면은 잘 보여요. 1번 이제 편평사마귀라는 녀석이 있어요. 편평사마귀는 보통 목에 많아요. 그래서 목을 한번 쫙 보는 거예요. 목에 뭔가 좀 쥐젖이나 뭔가 좀 튀어나와 있어. 약간 요런 색깔, 고동 색깔, 요런 걸로 이제 뭔가 좀 약간 튀어나와 있다. 그런 거는 편평사마귀. 그리고 이제 목에 많다. 그래서 얼굴에도 보면은 그런 좀 짜잘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자세히 보면은 안에 내용물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내용물은 없고 고동색이다. 이건 편평사마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립종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비립종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조금 달라. 좁쌀 여드름은 피지잖아요. 비립종은 이게 각질이 막 뭉쳐가지고 생기는 진주 알맹인데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좁쌀이랑. 어떻게 다르냐? 비립종은 거의 흰색이에요. 흰색이 가장 가깝고, 그리고 좁쌀 여드름은 누런색. 왜냐면 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런색. 그리고 비립종이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거를 폭 찔러가지고 탁 하면은 뭔가 뽕 하고 이제 진주 알맹이가 딱 나오거든요.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좁쌀 여드름은 피지가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T존이라고 하죠. T존이 여기 미간, 그리고 콧대로 이어지는 코, 그 다음에 이 앞광대. 여기에 이제 좁쌀 여드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피지 분비가 여기 얼굴에서 가장 많거든. 그리고 비립종이랑은 좀 다르게 좁쌀 여드름은 아까 콜로니, 군락을 형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많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경향이 딱 난 게 아니고 비립종은 좀 듬성듬성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색깔로 또 구별해 보면 되고, 비립종은 막 이런 데 막 눈 주변 이런 데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소로도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결국은 피지샘에서 피지를 만들어내는데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은 얘네들이 좁쌀 여드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거나 톨게이트처럼 여기가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면요, 여기에 피지들이 뭉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굳으면서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모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좀 각질이 쌓여 있거나 좀 막히거나 했을 때 피지 분비가 조금만 나오면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스물스물 이렇게 좀 퍼지기 때문에. 네. 근데 모공이 막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좁쌀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는 항상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 접목해서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네. 결국은 우리의 치료는 되게 간단하겠죠. 두 가지밖에 없겠죠. 피지를 어떻게 좀 해주고, 그다음 모공을 좀 어떻게 해주면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나 세균 감염이 된 여드름보다는 좁쌀 여드름은 훨씬 더 케어하기가 쉽다. 네, 좀 더 심각한 단계 애들의 전초 단계인 거죠. 맞아요. 보더라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 늑대를 집에서 키워. 네. 너무 귀여운 거야, 애가. 네.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근데 좀 컸어. 약간 야생으로 가야 될 때와, 그리고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그 단계가 좁쌀 여드름이에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야성성을 확 낼 수가 있는 그게 좁쌀 여드름. 그거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얘네들을 교육만 잘 시키고 막 이렇게만 잘 해주면은 좁쌀 여드름은 굉장히 온순한 양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해결 방법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네. 물론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일단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생겨서 아마 고통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텝 1은요, 그냥 무조건 짜줘야 돼요.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있다.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든 막 손으로 막 끌어내고 네. 뭐 화장품 바르고 안 돼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돼.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근처 피부 관리 샵이나 아니면 피부과 가셔가지고 압출 관리를 받으셔야죠. 네.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왜냐면 엉뚱하게 막 혼자서 막 하다가 흉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흉져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네. 감염이라고 하잖아. 약간 맞아요. 집에서 홈케어로 하다 보면은 청결한 거를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병원은 septic하냐, aseptic하냐, 그러니까 쉬운 말. 오염을 시키냐, 오염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좀 물품을 만질 때도 네. 항상 이제 병원에서는 소독하고, 네. 그거를 소독한 것도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이런 개념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불 만들지 말고 네. 근처 피부 관리 샵이나, 그분들 전문가예요. 그분들한테 다 맡기면 돼요. 그럼 이제 짜면서 걱정되는 게 이거 짜다가 이거 흉터 남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렇게 짰을 때는 남을 확률이 더 줄어드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은 염증이 아니거든요. 네.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약해져요. 네. 그러면 흉터 생길 가능성이 커요. 전문가에게 짜도요,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하면요, 네. 피부 안이 부식되고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배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흉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좁쌀 여드름은 염증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하려다가 다른 데까지 다 맞아요. 건드려서 막 물리적으로 상처 주다가 막 색소침착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 공감하실 거야.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청결 이런 것보다도 이거 빨리 없애고 싶다, 짜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해서 집에서 막 어떻게 네, 어떻게든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민간요법 막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막 네. 색소에 대한 민간요법부터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 생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거에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 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나중에 후를 봤을 때 훨씬 더 괜찮다. 생겼을 때는 의외로 간단하네요. 병원 가서 전문가에게 짜달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미리 안 생기게 예방할 수 있는 네. 그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피지가 과잉으로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좁쌀 여드름이 좀 생기는 거고, 네. 설날, 추석 때, 명절 때, 톨게이트 때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그 차들을 좀 줄여줘야겠죠. 네. 네, 그리고 톨게이트, 거기서 막 정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톨게이트를 어떻게? 확장을 시켜줘야 돼요. 아. 네. 아니면은 톨게이트가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있어. 네. 그럼 차들이 엄청 정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 공사를 좀 빨리 끝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지선을, 차가 나오는 교통량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 공사하는 구간들을 없애줘야겠죠. 모공 청소 잘해주고, 네. 피지 억제시켜주고, 그게 끝이에요. 심플하네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심플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바르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가주시죠. 홈케어 먼저. 일단 홈케어는요, 피지를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 아, 맞아요. 음식, 어. 스트레스, 잠, 이 세 가지가 성인 여드름의 3대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지를 쫙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네. 영향을 주고요. 잠 안 자고 그러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음식도 기름진 음식, 나한테 좀 안 맞는 음식. 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치킨 먹으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져요. 네. 어떤 사람들은 햄버거만 먹으니까 많아져요.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인이 되게 중요하다. 그냥 그거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겠죠. 네. 네, 들어보니까 딱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안 좋고 잠 못 자면 안 좋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안 좋고 이거 참 당연히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 거기서 다 원인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술 먹어도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우리 앞에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그 크림 스티바 A 맞아요. 이제 3세대 스티바 A 크림이 있는데 그 이제 디페린이라고 하는 크림도 있고 그리고 스티바 A라고 하는 크림도 있죠. 그런 것들이 각질의 턴오버나 그리고 피지 분비를 좀 억제를 시켜서 여드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피지를 억제를 시킨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죠. 이게 이제 디페린이라고 하는 아다팔렌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발라주시면 피지가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여드름이 자주 나고 여기가 나 유난히 너무 잘 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겔을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주변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약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스티바에는 없다고 하면 그런 종류의 걸 뭘 달라고 하면 돼요? 그냥 스티바에 달라고 되나? 병원에 가셔갖고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아, 네. 선생님 저 피지 억제해주는 그런 약을 좀 처방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겠죠. 피지 분비를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코메도제닉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 분비를 좀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 약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 화장품을 좀 바르시는 게 좋겠죠. 특별히 뭐 제가 제품을 언급은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화장품 자세히 보시면요, 난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바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뭐 좁쌀 여드름 별로 안 나? 뭐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유난히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보셔야겠죠. 유분기가 많은 제품인지 아니면 수분기가 많은 제품인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피지 분비는 어떻게든 우리가 억제를 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지 분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가 막힌 거야. 모공이. 그러면은 또 교통체증, 톨게이트 공사하고 있으면 당연히 차 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톨게이트 공사하는 구간, 모공을 청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줘야겠죠. 자, 모공에는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는데 모공에는 노폐물 그리고 세균 감염이 좀 잘 되고요. 그리고 피지들이 정체가 잘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얘기했던 화장품을 바르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기타 화장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이중세안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공에 그런 화장품 성분들이 다 끼기 때문에 모공을 막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고 술 드시고 그냥 주무셨어.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뾰루지가 당연히 다 올라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모공이 다 막혀서 거기에 좁쌀 여드름 형태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영상 보면 그게 연상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바로 안 자고 씻고 주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세안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세안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안을 깨끗이 해주시면 이런 모공들은 당연히 청결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피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홈케어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각질. 저를 사랑하는 거는 모기와 각질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각질 좀 너무 밀지 마세요. 각질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모공이 막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죽은 각질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차피 탈락되는 애들. 근데 하지만 걔네들이 붙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보습만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습. 그래서 각질을 억지로 밀거나 뜯거나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서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싶어 해서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어떤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압출을 하겠죠, 저희가. 근데 좁쌀 여드름이 희한하게 굉장히 많이 나는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턱에도 나고 여기 턱 밑에도 나고, 저는 원장님 딴 데 나는데 여기만 나요. 그러면 이제 피지선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좀 잠재워줘야겠죠. 걔네들만 바늘 같은 걸로 뽁뽁뽁 찔러가지고요, 고주파로 태워버리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계속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디페린 같은 약을 바르면서 고주파로 뽕뽕뽕뽕뽕 태워주면은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해당 부분만? 맞아요. 기관총으로 하나하나 타타타닥 쏘는 거죠. 피지샘이 확 이렇게 타면서 수축이 되면서 얘네들이 피지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럼 뭐 시술 이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치료예요. 아, 그게 또 병원마다 그 원리로 적용하는 시술 방법이 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기계 장비가 다르면 또 뭐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리가 중요한 거지 기계 자체가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좁쌀 여드름 치료해달라고 하면 병원에 맞게 그 원리에 맞게 치료해주는 거군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를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먹는 약까지 좀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먹는 약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먹는 약 중에 유일하게 피지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처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피지선을 좀 태워주는 뭐 골드 PTT 이런 치료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그네스라고 하는 치료는 바늘을 푹 찔러가지고 여기를 태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PTT라고 하는 치료는 약물을 흡수시켜서 열로 이렇게 또 피지선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모공 있죠. 모공이 여러 이제 각질 있는 노폐물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레이저로 쏴주면 그런 것들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각질 정리도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치료를 다 하는 게 골드 PTT고, 아그네스는 이제 피지선을 좀 파괴하는 그런 선택적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맞게 그 치료를 딱딱딱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재밌네요. 딱 진짜 원장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원인, 그것만 이해하면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의 치료나 홈케어를 하면 된다. 그럼 그 좁쌀 여드름 그냥 가만히 그냥 두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나요?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이제 날뛰어요. 아까 제가 늑대 얘기했잖아요. 늑대가 더 크고 하면은 아무 제재 없이 그냥 풀어놓으면요, 얘네들이 막 미친듯이 날뛰고 아무나 보고 막 물어뜯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 형태일 때는 아직까지 공격성은 없어. 근데 얘네들이 감염이 되는 순간 공격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피부에 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빨갛게 되는 여드름부터는 염증성 여드름이고요. 그게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백혈구랑 싸우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싸우다 보면은 백혈구 시체들이 생기면서 그런 고름이 생기는 거를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농성 여드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아주 심각한 농포성 여드름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농이 엄청 이제 포대기처럼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농포성 여드름 형태로 가면요, 예를 들면 농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피부가 다 부식이 돼버려요. 피부가 이렇게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불능이 되면서 흉터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되게 온순한 강아지 같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무서운 늑대가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랍니다. 늑대를 거의 괴물까지 되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면. 네, 흉터를 남겨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고 미리 치료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맞아요. 암도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여드름이 무조건 아주 안 좋은 심각한 여드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조기에 미리 좀 치료를 해 놓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치료가 좀 쉽겠죠. 한번 이렇게 생기게 된 흉터라고 하는 거는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미리 알고 치료를 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홈케어를 좀 열심히 잘 하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좁쌀 여드름은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리고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홈케어,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피지 분비를 여러분들이 억제를 시키려면 당연히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바르는 약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홈케어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세안을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시는 습관,
내가 막 술 드시고 뭐 화장하시고 그냥 주무신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는 생활 습관만 유지를 해주셔도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선에서 막을 수 있다. 내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섰을 때 병원이나 근처 피부관리샵에서 압출 관리를 좀 받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염증성 여드름이나 좀 더 심각한 여드름을 갈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좁쌀 여드름 한번 정복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많은 지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